1등 축하드립니다, 탱크님.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워라 어서오십시오. 로버트 가르시아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워라 반갑습니다. 유나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진동구님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참 세종은 개구리가 열심히 우네요. 네, 준호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개구리 소리 들리시나요? 개구 장난 아닌데 합창을 부르네요, 개구리들. 다들 이제 브릿지 통화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은데, 재밌는 주제죠. 브릿지 통화 굉장히 달콤한 주제입니다.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 거리고요. 가을 단풍님 그리고 권혁진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면요.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사전에 공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일날 9시에 제가 스트리밍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약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이제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침 어제 오늘에서 특별한 소식이 추가적으로 없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주말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급 회의도 있었고요. 그와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서 좀 자세히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요. 더불어서 다른 소식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편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송다리님, 코코님, 주파파님 워라 반갑습니다. 세종이 대전 근처죠? 가깝습니다. 문님도 어서오세요. 마리오님도 어서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윤창규님, 다리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알림이 안 갔어요? 유튜브가 저랑 약간 인연이 아닌가봐요. 유튜브 알림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유튜브 쪽에 좀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제가 구독자가 적어서 그런지 별로 케어를 안 해줘요. 제가 만약에 한 100만 구독자 채널이었으면 유튜브가 제 얘기를 경청했을 텐데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소기업의 아픔. 소기업 수준의 이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꿈쩍도 안 합니다, 유튜브가. 워라 어서오세요. 시티헌터님, 김세현님, 그리고 한리사님, 걸베라고 읽어야 되나요? 걸베님, 와우님, 감자바우님, 사라님, 송다리님, 사이코 엠퍼러님 어서오십시오. 워라 반갑습니다.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방송 못한다고요? 뭐지? 서울머스님 워라 반갑습니다. 요즘에 너무 나이 어린 친구들이 스트리밍을 해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규제가 생긴 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몰랐어요, 전혀. 자, 마침 여러분들이 이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축통화 얘기를 이제 만담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기축통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죠? 달러가 기축통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달러라는 존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우리가 이제 리플사와 XIP에 대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리플사가 이 XIP라는 암호화폐를 갖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기존에 이미 틀이 다 잡혀서 약간 100여년 동안 고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처리되던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는 이 시장을 완전 뒤집어서 바꿔놓으려고 하는 게 지금 리플사가 도전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무려 100여 년이나 지속됐던 그런 업무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100여 년 동안 그냥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떡하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들고 와서는 그걸 통째로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으려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플사 이제 인도 쪽 담당하는 직원인 나빈 굽타라는 그 인도인이죠. 인도인인데 리플사 직원인데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 리플사가 하려는 걸 두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리플사는 all or nothing이라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리플사가 하려는 게 완전 성공하거나 또는 백지화되거나 그러니까 없던 것처럼 사라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이 사람이 특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무슨 정치인 같아. 어떤 얘기도 했냐면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빈구프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에는 은행이 둘 중 하나로 갈릴 것이다. 이거 들으신 분들은 벌써 느낌 오셨죠?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 은행이 미래에 있을 건데 하나는 XRP를 쓰는 은행과 또 다른 하나는 XRP를 쓰지 않는 은행. 그걸 표현하면서 마치 이제 XRP를 안 쓰면은 망한 쪽 은행인 것처럼 이제 표현을 했죠. 굉장한 자신감에 굉장히 약간 정치인적인 기질을 띤 그런 말들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친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다. 저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 자, 어쨌든 그런 직원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리플사가 하려는 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끼리 표현할 때 막 누가 정말 깜짝 놀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했을 때 야, 너 미쳤어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리플사 역시도 스스로 데이비드 슈왈츠도 리플사가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craz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도전인데 이 도전하는 길에 있어서 지금 이제 달러 기축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달러 기축이 리플사가 하는 이 미친 짓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리플사가 지금 하려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영국 파운드, 이거 일본 위안화, 이건 필요 없고요. 이게 엔화, 유로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달러도 여기 있죠. 사실 달러가 근데 유동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에 위치하는 거는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 법정화폐 중심에 이 컨버팅하고 스왑하고, 그러니까 포린 익스체인지라는 바로 외환시장에서의 이 법정화폐끼리의 교환에 있어서 중간에 XRP가 브릿지를 해주겠다라는 거, 그 자리를 자리 잡고자 지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 가지 그림을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콜레러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커링 엣지라고 있거든요. 요걸 보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날이 이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이 환거래 은행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때 중간에 미국의 은행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달러가 유동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에요. 풍부하고 교환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이걸 사용하기 용이하거든요. 이게 오늘날의 그림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달러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앙의 위치를 갈아치우고 XRP가 내가 먹겠다. 지금 리플사가 도전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충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뭐냐면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를 XRP로 바꿔치우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달러가 오늘날 기축인데 야, XRP를 저 기축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XRP가 기축이 되려고 하나 보구나. 기축 통화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리플사의 목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기축보다는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 화폐가 갖는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오늘날의 달러만큼 막 유동성도 엄청나게 갖고 약간 지배적이고 보편적 수용성이 어떠한 법정화폐보다도 뛰어난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만 리프사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 통화가 이제 서로 교환되는 그 순간에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에 브릿지로 잡겠다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림상에서는 달러의 위치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먼 미래 얘기고 지금 일단 리프사는 그거를 목표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 1차적으로. 예, 그건 정말 나중에 논의할 얘기예요. 일단 1차적인 목표는 거기에 가 있지 않습니다. 예, 그거 하나. 그리고 이 세계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난번에도 이제 좀 간단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IMF 관련돼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늘날의 달러 패권 체제가 형성이 된 게 이제 원래는 영국 파운드가 그 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세계 2차 대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제 미국이 그 사이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굉장히 많이 취하면서 이제 1915년, 14년 그때쯤에 약간 경제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의 법정통화의 달러가 약간 세계적인 기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44년쯤에 이제 브렌튼 우즈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고정 환율 제도, 그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모든 나라 정상 국가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제도상에서 달러의 기축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흐름으로 왔을 때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그리고 2008년, 9년, 10년쯤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모기지론으로 꼬리를 물어서 서로 담보대출하고 난리 생쇼를 벌이다가 결국에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이제 도미노처럼 다 쓸려버린 건데 그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겨나고 그리고 문제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빵형도 이 리플사가 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페이팔 CEO와 같이 출연했을 때 그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죠? 바로 코리스폰던트 뱅킹에 대해서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이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뭐였죠? 이제 세계 금융위기 겪기 전까지는 이제 메이저 은행들, 세계에 이제 환거래가 가능한 수준의 재물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서로 상대방, 카운터파티가 되는 은행들 계좌에다가 돈을 쌓아뒀죠. 뭐 달러나 이런 것들, 달러 위주로 쌓아놨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했는데 아니 이거 뭐야? 금융위기 겪어보니까 어떤 내 상대의 파트너인 은행이 내가 걔네 계좌,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프리펀딩을 했는데 얘네가 부도나면은 아니 내 돈 어떡해? 야 이놈아 내 돈 돌려줘! 하는데 국경을 뛰어넘은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이면 그거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나 이건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이미 이들이 알고 있던 문제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페이먼트 따로에 세틀먼트는 또 전 세계를 삥삥삥 돌아.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치로 드러난 게 최근의 자료를 통해서도 본 게 바로 그겁니다. 은행들이 세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오늘날의 대략 10년 정도를 지나면서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됐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코 리스폰던트 뱅킹을 줄이고 있어요. 그 사용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이거는 본인들이 위험한 거,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 인지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기존의 방법을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죠.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로 두각을 드러내는 건 오늘날 뭐죠? 바로 핀테크들입니다. 은행보다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서 그들만의 핀테크라는 IT의 융합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서 경쟁력이 은행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핀테크가 뜨고 있는 거죠. 다만 근데 핀테크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몇 년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새롭게 챌린지하는 입장이라는 거.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환경이나 이런 게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환경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거에 대한 방증이 뭐냐? 각 국가가 핀테크 업체들의 송금 액수를 제한을 걸어 놓고 있어요. 그 어느 나라도 은행처럼 무한대로 보낼 수 있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 법에 걸리니까 오늘날의 샌드프렌드도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이번 달 말에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엑스라피드를 쓸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일반 고객들, 리테일인 소액만 처리한다고 했죠. 그때 저랑 같이 봤지만 $500로 한정 짓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6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작을까요? 샌드프렌드가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답변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냐면 법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도 제가 크로스를 보면서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시면 크로스 홈페이지 가서 송금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세요. 금액은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아래 친절하게 나옵니다. 나 한 2천만 원 보낼 거야 한 방에. 이러면 아래 떡하니 찍혀요. 1회당 300만 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00만 원, 1년에 최대 3천만 원치입니다.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핀테크 업체들은 그 관련 법에 막혀갖고 그 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핀테크 업체들, 국내에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 송금 관련돼서 받는 라이센스 자체도 뭐 소액 송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법이에요. 소액이에요. 애초부터 소액이라고 찍고 들어가요. 그렇다는 거, 그 라이센스 이름조차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미국조차도 그런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는 사실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개가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없던, 그리고 이들은 은행이 아닙니다. 약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IT와의 융합이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은행도 아닌데 은행처럼 행세하기 때문에 이게 기존 법의 테두리로서 뭔가 묶어두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정리를 실제로 오늘날에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지를. 점점 푸는 추세입니다. 핀테크가 이 금융시장에 이제 경쟁을 촉발하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그런 제약사항들을 풀어가는 추세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이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풀리겠죠. 그리고 리플사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한테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또는 페이먼트, 세틀먼트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제공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바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자, 이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한 기축통화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많이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의견을 내시는 분도 계실 테고, 관심을 갖고 여러 기사들을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팩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이 달러 패권이 유지되면 좋은 점만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달러 패권, 달러 기축의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됐을 때 미국이 좋은 점도 있지만 제가 IMF 관련돼서 설명드릴 때 몇 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계의 기축으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도 보편적으로 수용해주는 그 달러라는 법정화폐가 보인들이 계속 찍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무한정 신나게 찍어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단순하게 생각할 때, 물론 정확한 생각은 아닙니다만 좀 비슷해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비슷한데 뭐냐면은 미국이 무역 관련해서 경상수지 계속 적자가 난다.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나요. 그럼 미국은 망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쉽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나더라도 달러를 계속 찍으니까. 실제로도 미국은 계속 적자입니다.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예요. 무역에 있어서. 그럼에도 나라가 잘 굴러가요. 방금 얘기한 달러 패권의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뭐가 문제냐면 아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만약에 미국이 그런 달러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미국 내에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터진다. 달러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냥 도미노입니다. 달러에 의존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다 도미노처럼 줄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점과 단점 말고도 더 있지만 지금 말한 그런 핵심 부분 때문에 IMF나 이런 국제기구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MF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달러를 벗어나서 다른 기축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한 적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닥 달러에 비해 파워는 없지만 예, 본인들의 그런 주장을 좀 어떻게 좀 행동으로도 보이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SDR이죠. 예, 그 바스켓 통화로 만든 거. 또 요즘에 페이스북에 그 크립토 커런시가 그 뒤에 팩드 있는 패깅돼 있는 그 담보 가치를 담보하는 게 바로 바스켓 통화로 구성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 가지시죠. 예, 그 페이스북 코인은 18일날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되면 자세히 같이 제가 보고 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얘기를 이어서 하면은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흔히들 우리 막 그 세계 금융 얘기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막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인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 하는데 막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거야 이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XRP나 리플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은 걔네들 무역 전쟁보다 사실 이런 통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무역 전쟁보다는 통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통화상의 이런 통화 정책 같은 거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게 우리한테 더 적절한 정보를 습득하는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 핫한 이슈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쉬운 그리고 실제로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만담을 펼치고 막 그런 거는 굉장히 재밌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XRP와 리플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통화 관점에서 무조건 접근해야 돼요. 왜냐면 통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리플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그것과 관련돼서 리플사가 XRP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 관점에서 무조건 접근을 해야 됩니다. 통화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 각 나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세계 정상국이 모여서 자꾸 뭐를 하는지 통화 관점에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말을 되게 길게 했네요. 워라워라 어서 오십시오. 잠깐 제가 말을 되게 길게 한 것 같죠? 20분 동안 혼자 떠들었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되게 굉장히 길게 떠들었네요. 자, 그 사이에 오신 분들 워라워라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